하겠습니다. 그럼 경기여고. 안녕하세요. KNS 어건 천윤진입니다. 네, 제가 급하게 물을 마시다가 물을 확 쏟아가지고, 네, 지금 제가 어머님들 보시기에 여기 모양새가 저 뭐지? 이제 물 흘린 거라서, 네, 좀 불쾌하시겠지만, 물이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경기여고를 할 거고, 제 다음에 진선여고 설명회를 이제 김다나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회를 좀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경기여고를 한다고,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경기여고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분들이 갈 수 있는 학교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중대부고, 개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경기여고를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김다나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Q&A 시간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선여고를 알고 있지만 올해 이제 제가 경기여고를 하고 작년까지 제가 진선여고를 하고 김다나 선생님께서 작년에 경기여고를 하시고 올해 진선여고를 하셔서 이렇게 둘이 바꿔서 들어가서 학교를 지금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김다나 선생님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같이 Q&A에 대해 시간에 설명을 어머님들한테 드리면 어머님들이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한 35분까지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12시 35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여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Q&A, 5분에서 한 10분 정도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때 김다나 선생님 같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김다나 선생님이 진선여고 설명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12시 40분부터 1시 20분 정도까지 진선여고 설명회를 하시고 Q&A 시간에 제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고에 대해서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의 다 어머님들이 그 학교 몇 명이냐까지 질문하셔도 다 드릴 수 있게 네, 물을 쏟아서 차가웠네요. 다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여고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저희가 설명회는 11월 달쯤에 다시 한번 하긴 할 텐데 이제 오늘 먼저 경기여고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스크린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여고는 네, 입시 결과는 2019학년도 기준이고요. 서울대 정시 최초가 뭐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다른 여고,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이제 다른 여고보다 그렇게 이제 입결이 뭐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2019년도 거 경기여고 올해 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어디에서도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작년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서울대 합격 2016에서 2018해 왜 제가 이거 보여드리냐면 경기여고 자료가 올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경기여고는 서울대 23명 정도 수시, 재수, 삼수 막 다 합해서 적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결은 매우 좋은 학교입니다. 인문계 성적 뭐 좋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보나마나한 자료라서 네, 어쨌든 전국적으로 뭐 당연히 서울대나 연고 소성한 입결은 매우 좋은 학교이고 뭐 전통 명문이죠. 뭐 100년이 다 됐고 교육과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경기여고의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따가 진선여고도 교육이 똑같거든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 학교 이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동일한데, 그 동일한 것과 경기여고에서 교육과정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올해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르거든요. 올해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여고가 매해마다 달라지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이제 요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또는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교육과정 가지고 왔습니다. 요 1학년입니다. 국영수 과탐 하시면 됩니다. 그냥 국영수 과탐 다 4단이고요. 그냥 공부하시는 거죠. 공통사회, 공통과학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학년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 국어 보시면은 공통국어 1학년 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학을 2학년 때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는 독서를 한다. 요 얘기입니다. 수학은 어머님들 말 안 해도 알 테니까 공통수학, 수학상하고 수학하를 1학년 때 하는 거고 수학 1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수학 2를 2학년 2학기 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미분, 적분, 확통, 그 다음에 기하 중에서 고르게 되는 거죠. 이건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공통 영어를 1학년 때 하고 영어 1을
2학년 1학기 때 영어 2를 2학년 2학기 때 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1을 2학년 1학기 때 하게 되고 영어 2를 2학년 2학기 때 하게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영어 1, 영어 2의 교과서 지문의 길이가 영어와 영어 2가 2배가 됩니다. 영어 2는 지금 영어 1의 그 지문 길이의 2배라서 2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만 놓고 봐도 범위는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배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교과서의 양이 경기여고가 교과서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양은 2배, 교과서만 놓고 봐도 양은 2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사탐하고 과탐이 있는데요. 이런 공통과학하고 공통사회 이거 학교 지정이기 때문에 1학년 때 하는 거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학생 선택해 보면 보이실까요? 생활교양에 기술과정하고 한문하고 기술과정 저도 배웠던 건데 네, 기술과정, 한문 1, 독일어 1인데 요거 3개 중에 하나 택하는데 2단입니다. 그런데 독일어가 2학년 3학년에 계속 나올 겁니다. 보실게요. 요거 2학년 교과과정입니다. 2학년 교과과정 국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하고 독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에서 국어는 고전 읽기 요게 이제 선택 과목이거든요. 고전 읽기, 기하, 영미, 문학 읽기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하를 보통 선택하시거든요. 이제 수학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초 교과 과정이고 기초 과목이고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나뉘어져 있고 요거 진로 탐색 과정이라고 해서 애기들이 이제 교과서 진로 탐색 과정이란 교과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따로 배우는 거죠. 국어는 2학년 때 독서, 2학기 때는 2학년 1학기 때 독서, 2학기 때 문학을 배우는데 진로 탐색 과정이라고 해서 교과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지금 1학년 애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세 진로 교육 과정에서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 단위수는 2단위거든요. 여기서 기하를 선택하죠. 보통 아이들이 기하를 선택하지만 경기여고는 영미문학 읽기도 꽤 많이 선택한다. 그러니까 영미문학 읽기를 만약 선택하면 수학은 확통을 선택하고 대학은 구문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좀 많다라는 걸 이따가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2학년 때 사탐하고 과탐하고 다 합해서 2과목 선택하면 되고 8단위입니다. 8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8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학교 5일 가는데 과탐, 사탐 다 합해서 과목은 요런 과목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2개 선택하고 2학기 때 2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는 좀 나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진로에서도 영미문학 읽기를 선택한다면 그러면은 과탐보다는 사탐을 많이 선택하고 수학은 확통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만약에 미백에 관심이 있어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다면 탐구에서 사탐보다는 과탐을 많이 선택하게 되고 진로 과목은 뭐 기하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2외국어 좀 보실게요. 경기여고의 특징이 올해 특징이 뭐냐면 제2외국어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제가 이거 올해 거 정리하다가 외고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올해 교과과정인데 작년이랑 교과과정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깔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터니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에서 주재원이거나 이제 공부해서 이제 들어온 친구분들 중에 요 문화권이나 요 언어권에서 살았던 분들이 경기여고에 올해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정보가 있었겠죠. 경기여고에서.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많이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독일어가 여기 또 있죠. 독일어 회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어가 계속 나옵니다. 뭔가 구텐탁 뭔가 네, 독일어가 좀 굉장히 오래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학교 교과 과정에. 그러면 어머님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여고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제부 예비 고1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예비 고1 어머님들이 고3이 되어서 수시로 원서를 쓸 때
블라인드가 되어서 학생부가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학교가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아이가 요거를 제 2학년 때 외국어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독일어 회화를 만약에 들었다면은 이거는 강남권에 있는 어떤 학교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런 커리큘럼이 다른 구나 다른 도시에는 없기 때문에 외고에 있거나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3학년 거 보시면 3학년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3학년 영어는 이제 수능 특강으로 귀결이 되니까 이제 말할 게 없는데 쭉 보시면 탐구 뭐 3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사회 탐구하고 과학 탐구 과목이 바뀌는 거죠. 어머님들 과목 보시면 됩니다. 2학기 때 과목, 그 다음에 과학 2학년 때 과목, 과탐 2학년 때 과목, 사탐 3학년 때 과목, 과탐 3학년 때 과목입니다. 당연히 선택 안 하시겠죠. 서울대를 가실 게 아니라면 3개 선택하시면 되고 9단입니다. 일주일에 9번 들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진로 과목에 보면 일본어 2, 중국어 2, 프랑스어 2, 스페인어 2, 한문 2 여기 또 외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여고는 저게 특수 교과 과정이라고 있더라고요. 독일어 1, 독일어 회화 이걸 묶어가지고 독일어를 끝내주는 교과 과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뭔가 독일어를 전공하신 독일의 미넨대학교의 교수님이 오셨던가 아니면은 그쪽에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외국어에 맞게 교과 과정을 외고처럼 세팅해놨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례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영어 특례가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특기자나 특례. 특기자는 없어지지만 특례는 있으니까 특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3년, 8년인가요? 그게 전형이 있으니까 경기여고는 그렇게 외국어를 살려서 그쪽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입결이 되게 좋거든요. 경기여고가. 그래서 그 외국어를 잘하면 경기여고에서는 외국어, 독일어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커리큘럼으로 소화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영어 교과 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특색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경기여고에는 외국어를 좀 잘하고 좋아하고 능수능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교과 과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영어에 어떤 특색이 있냐면 네, 제가 좋아하는 앙리 마티즈 이카루스입니다. 요게 뜬금없이 그 제주도의 본태박물관 갔더니 요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따님들이랑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석을 보시면 여기 어머님들 여기 시험 범위거든요. 여기 시험 범위를 캡처해놨다가 잘 유념해서 나중에 이제 자제분들을 교육시키면 되는데 제가 잠깐 비켜드릴게요. 교과서는 한 과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수를 보실게요. 요게 보드 마카가 되는지 제가 잠깐 테스트를 되네요. 네, 보드 마카가 되는데 제가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제가 나옵니다. 경기여고가 35문제가 나오는데 교과서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 볼게요. 교과서에서 독해 한 문제, 서답형에서 어휘 한 문제 나왔고 영작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5문제 중에서 교과서가 3문제 나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나머지 32문제는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부교재 좀 보실게요. 리딩 엑스퍼트라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저기 유형편에 실전이 있습니다. 유형편 완성 또는 유형편 실전인데 모든 그 시중에 보시면 교과서, 그러니까 교재가 항상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완성, 실전.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중간, 가장 어려운 거. 그래서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 유형편에 가장 어려운 걸 씁니다. 경기여고는요.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듣기는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듣기는 말할 그 가치가 없어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듣기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1.5배속으로 빠르게 하거나 학교 선생님,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다시 레코딩을 다시 하셔가지고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걸로 변별을 하는 건 아니고 시간 뺏기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경기여고에서 듣기는 실제로 그 아이의 청취 능력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시간 뺏기용이어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레이킹 뉴스라고
그 뉴스 아티클이죠. 그 뉴스 아티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철저히 딱 수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나 EBS에서 만든 교재가 보통은 내신 대비 교재로 들어가거나 대치권이나 서초권이나 송파권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여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모의고사가 듣기만 들어가고 부교재로 모의고사가 들어가지 않고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가는데 아티클 개수는 6개에서 8개 정도 되고요. 그게 교과서로 치면 한 교과서 2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교과서 2페이지에 해당하는 양. 그게 8개 정도 나오니까 교과서 과 개수로 치면은 2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던 패밀리라고 해서 미드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시즌 12로 끝났고요. 그 모던 패밀리라는 미드가 있는데 그 미드에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막 누가 누구하고 사귀고 있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부부인데 얘네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 아버지는 젊은 엄청 여자랑 뭐 썸을 타고 있고 아들이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뭐 게이고 막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드 그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스크립트를 시험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분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문제 나오고 부교재에서 17문제 나옵니다. 브레이킹 뉴스에서 6문제 나왔고 미드 스크립트에서 3문제 나왔는데 이 와중에 시험 범위 이외에서도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이 와중에 또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여고를 보시면 아까 그 외국어의 커리큘럼이 스페인어 2, 뭐 일본어 2, 중국어 2라고 외국어 커리큘럼이 되게 잘 세팅되어 있었던 것과 연장선상인 게 뭐냐면 경기여고는 영어나 어학에서 약간 수능을 따라가지 않고 약간 이 학교만의 특색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내신은 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그러면은 내신 시험은 바칼로레아 같이 나오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내신 시험은 똑같이 수능을 포맷 그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그 원형으로 해서 뭐 주제가 뭐냐,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 순서 나열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유형과 똑같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스가 달라요. 모의고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처럼 지문이 짧고 그 다음에 쉬운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브레이킹 뉴스는 뉴스 아티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소재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고1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단어가 나오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미드 스크립트도 그러니까 소프오페라다 보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소프드라마라고 하나요? 그 드라마다 보니까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휘가 보통 아이들이 수능을 대비했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된다. 35문제고 교과서에서는 뭐 아무 의미 그러면 교과서에서 3문제 나오는데요. 저걸 틀리는 애들이 없겠죠? 당연히 저건 그냥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표는 스크린 캡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 자제분들 보내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은 내년에도 제가 할 건데 큰 뭐 변동사항이 없으면 토요일 날 9시에서 1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듣기가 5문제죠. 그러니까 듣기 끝나자마자 6번이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경기여고는 외부 지문이 나오고 어휘와 그 다음에 독해를 좀 세게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은요, 선생님. 여기 어법 문제 보실게요. 어법 문제 포션을 보시면 어법이 부교재 리딩 엑스퍼트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을 보면 5%밖에 안 돼요. 근데 경기여고의 비율을 어휘가 23%, 독해가 43%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하면 66%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여고는 어법보다는 중동고처럼 어휘나 그 다음에 독해로 변별을 하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중동고도 올해부터는 아까 김영식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모의고사가 들어와가지고 약간 수능 정시가 확대되는 이 조류에 어느 정도 편승하고 그에 준하게 교육과정을 맞추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경기고는 어쩌라고 이런 겁니다. 그냥 모의고사는 여전히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고고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 평이한 문제 별로 변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특징적인 문제는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밑줄 긋고 문장 중에 어색한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죠. 경기고고의 특색이 첫 번째는 모의고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제 다른 출처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험 유형은 바칼로레아 같이 나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똑같이 수능처럼 나옵니다.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일치하는 게 뭐냐?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어디 들어가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 글을 요약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것을 골라봐라. 똑같이 수능처럼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평이한 문제입니다. 평이한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브레이킹 뉴스의 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브레이킹 뉴스의 지문을 가지고 와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 아이들은 이제 저랑 공부를 하고 시험에 들어갈 때쯤이면 이 지문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선지 좀 보실게요. 선지가 약간 길죠? 수능에는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선지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문제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거지만 선지가 길고 어려워서 훨씬 수능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잘 보실게요. 브레이킹 뉴스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경기고고가 항상 한 번 시험 때마다 어휘를 한 번쯤은 아이들한테 좀 세게 물어보는데 그 수준이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를 할 때 항상 탭스 수준의 어휘가 나오니까 어휘를 탭스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경기고고가. 중간고사 8번 문제이고 적절하지 않은 브레이킹 뉴스 아티클입니다. 자, 제가 요거를 원본을 가지고 왔거든요. 안 갖고 왔나? 제가 원본을 안 가지고 왔네요. 네, 원본 브레이킹 뉴스가 있는데 잊어버리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1번 더브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2번 컨테인의 밑줄이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베이트의 요거 변별 단어죠. 어베이트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4번 소파 괜찮죠? 5번 약간 세모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단어 이 정도 단어는 이제 고등학교 여고생들 경기고고 갈 아이들이면 1번, 2번, 4번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번과 5번의 단어가 약간 변별이 되는 단어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딱 보고 잠깐만 이 단어 그래서 제가 김다나 선생님 제가 보셨을 텐데 이 단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본 단어죠. 수능 책에 안 나오는 단어라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await라는 단어는 수능 단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탭스 단어 책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고고를 처음에 담당할 때 저희 학원에 이제 쓰는 탭스반에 탭스 교재 책도 있고 한데 수능 단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단어책을 따로 그냥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단어책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켰었거든요. 보실게요. 요 단어책은 제가 어떤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요 단어책으로 경기고고 아이들한테 단어를 내줬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베이트라는 단어가. 네, 저 단어가 경기여고 아이들만 제가 따로 탭스 단어 책을 복사해서 주고 외운 단어책에 있었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8번에 나온 단어이죠. 네. 요 단어를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단어 뜻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요 스크린을 캡처하셔가지고 자제분들한테 보여주시죠. 그리고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시죠. 무슨 뜻인지 모른다에 제가 손목을 걸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경기고고는 단어를 한 번씩 이렇게 탭스 수준의 단어로
어렵게 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수능 단어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수능 단어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이런 단어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경기요구가 전체적으로 올해 시험이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1학기 때는 매우 쉬웠거든요. 그냥 제가 찍은 데서 다 나왔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찍은 데서 다 나왔고 아이들도 뭐 그냥 100점, 98점 뭐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쉬운 와중에도 단어는 이제 이 정도로 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본 거거든요. 경기요구 5월 23일 토요일에 제가 시험 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이제 제가 단어 시험 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여기 어베이 이거 제가 2장 합친 겁니다. 한 시트에 안 들어가서 제가 편집 잘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2번에 어베이트란 단어를 쓰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impending이네, integral이네, 그 다음에 turn around네, discreet네 요런 단어가 전부 수능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요구는 다른 건 몰라도 아니 지금 저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설명해? 그러니까 하나로 변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문제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기요구는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길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거 2개는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거 2개는 이런 건 수능에 나오지 않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경기요구에서만 나오는 거고 교과서 지문입니다. 요 교과서 지문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거 2개니까 요 외고 문제 유형이죠. 문제 유형이 물론 외고보다 훨씬 지문이 짧고 선지도 짧아서 귀엽기까지 하지만 어쨌든 외고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다음 대화 중 중간고사 6번, 5번까지 듣기라고 했었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점이었는데 이게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중간고사 5번까지 듣기였고 6번 딱 푸는데 아이들은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을 풀어야 하는 상황.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과연 그럴까요? 자, 요 단어, 그 다음에 요 단어 확인하시고 자제분들한테 무슨 뜻이니?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문맥상 낱말 문제가 굉장히 많죠? 경기요구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서답형으로 넘어가실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른 유형은 왜 안 벌써 35분이네요? 다른 유형은 왜 안 보여드리는 거냐면 다른 유형은 변별 문제가 아니어서 보여드리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변별은 어휘와 독해 유형이 약간 외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서답형 읽고 요약하는 건 항상 나온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회 때 말씀드리니까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요구는 빈칸이 네 군데 뚫려져 있죠. 빈칸 개수가 조금 많죠. 브레이킹 뉴스 지문입니다. 네, 브레이킹 뉴스 지문이고 이 지문을 요약하려고 하는데 이니셜은 주셨고 그 이니셜에 맞게 빈칸을 넣으라는 거니까 이게 각 1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두 개 틀리면은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빈칸이 4개인 걸 다 맞추셔야 하는 그 다음에 요런 유형이 나온다라는 걸 경기요구 가면은 요약하는 문제가 서답형이 나오는데 저건 다른 학교도 다 나오는데 빈칸이 4개나 뚫려져 있구나. 요게 포인트. 그 다음 서답형 4번 또 요약했을 때 그러니까 요약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경기요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나 그 다음에 영작 실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말고사 문제로 넘어가시면 어법 문제 제가 아까 2문제 나왔다고 했는데 어법 문제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아까 보여드린 외부 지문 정정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외부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중간고사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거 지금 시퍼런 거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기말고사입니다. 그냥 외부 지문이 통으로 나왔는데 외부 지문에 주고 1번에서 5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물어봤는데 어디 지금 전부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전부 어휘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뭐 어휘는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만 뭐 어쨌든 네. 그런데 문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휘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그 뜻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뭐냐? 그러니까 동의 표현. 같은 시너님이 뭐냐, 시너님이라고 칠 수 있는 게 뭐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요구는 어휘와 영어 표현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서답형 6번은 문맥상 알맞은 걸 넣는 건데 파란색은
변형이 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파란색은 변형이 나와서 된 부분입니다. 자, another aspect of the same problem이면 그 same problem이 뭐를 말하는 거냐라는 걸 쓰는 건데 이거는 처음 보는 지문에 same problem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빠른데 어머님들께서 질문 시간에 제 질문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한 개가 또는 두 개가가 나오는데 아까 문항순 보셔서 의미가 없고 부교재 다 올해 기준입니다. Reading Expert 유형의 실전편 5, 6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5과에서 6과 정도 한 과에 지문 5개 들어가 있으니까 5, 6이 30개 브레이킹 뉴스는 아티클 개수가 6개에서 7개 그 수업 드라마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어머님들 만약에 경기요구 보내실 거면은 그 모던 패밀리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모던 패밀리 시즌 끝났고 12까지 12가 나오진 않습니다. 앞쪽이 나오거든요. 시즌 1하고 시즌 5 사이에서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왕좌의 게임도 보고 끝났네요. 네, 뭐 그거 보시고 모던 패밀리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스크립트는 나오는데 스크립트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가 프린트물로 시험 2주 전에 배부하십니다. 내신의 특징은 교과서 제외한 독해의 양이 많다. 유형이 다양하다. 신문기사, 그 다음에 미드 스크립트, 그 다음에 전형적인 우리나라 수능 지문도 있는 거니까 외부 지문이 그리고 그 와중에 외부 지문이 한 문제 출제되니까 높은 수준의 독해력과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8번, 아까 그 파란색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하나로 변별이 되는 것이죠. 어법 실력은 중간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탁월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어휘는 한두 문제로 변별이 되고 어휘의 수준이 탭스 수준입니다. 지문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죠? 변별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 어베이트라는 단어 자리에 원래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자, 요 단어가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어베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자리 원래 신문 기사에는 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우리 애기들이?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단어의 수준은. 그래서 경기요구를 가실 거면은 단어는 뭐 저희 학원에서 탭스 수업을 들으셔도 좋겠지만 탭스 단어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좀 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경기요구 아이들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쓰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는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필기를 할 때 수업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하면 저희 학원의 자랑 항상 리뷰 테스트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다 5월 23일 날 본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리뷰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봅니다. 모든 지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변형 문제를 따로 풀리고 있는데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해서 다 이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리딩 엑스퍼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모던 패밀리 스크립트 이게 스크립트 제가 이제 시퀀스 그러니까 순서대로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내고 있다. 완전히 출제 분석한 시트인데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해서 어머님들이 뭐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우리 다나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경기요구와 관련된 질문은 이제 제가 할 텐데 뭐 다른 여고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저랑 다나쌤이랑 같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니스 맘님께서 시트 다시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어머님들이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네, 진선요구 바로 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에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요거 지워드릴까요? 네. 네, 다 스크린 캡처 하셨죠? 숙명 요구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저희 설명회가 계속 있어서 문자가 가니까 문자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아마 설명회 진행할 죄송합니다. 다다음 주에 설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역으로 가게 되면 수능 영어가 뭐죠? 수능 영어겠죠. 네, 수능 영어를 다시 공부해야 하나 부교재가 있어서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으세요. 리딩 엑스퍼트가 수능 지문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그게 리딩 엑스퍼트 유형 완성편이라서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보다 지문이 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내주세요.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네. 질문이 또 없으실까요? 제가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선요고가 12시 40분부터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에 이제 마치게 되면은 그때 제가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숙명요고든 진선요고든 경기요고든 여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Q&A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이제 그때 다시 들어오셔도 좋고 지금 창에 띄워놓으시면 제가 잘 숙지했다가 이따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설명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바빠서 다음 주에는 안 되고 다다음 주쯤에 제가 여고 설명회 진선하고 경규하고 숙명여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문자 발송을 드릴 거니까 문자를 잘 확인해 놓으셨다가 들어오셔서 네, 어떻구나 정보를 잘 공부해서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